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수산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코드번호 017550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2시 1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앞서서 이 내용들 꼭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수산중공업은 0.96%의 소폭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의 상승에 대한 이유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요. 사실 이 회사는 이제 건설 중장비나 특수 차량을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주가의 상승은 정세균 국무총리 관련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산중공업의 정석현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 국무총리죠. 같은 정씨로서 종친관계라는 거죠. 종친관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정세균 관련 정치 테마주로 연동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뭔가 이런 이제 정치 테마주들은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급과 재료를 바탕으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가는 다시 원래대로 좀 돌아오는 특징이 있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가 올라갈 때도 되게 무서운데요. 떨어질 때도 되게 무섭게 떨어지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정치 테마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실적 좋고 나쁘고 이런 것들이 크게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재무나 이런 것들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지난 이제 보시면은 오랜 기간 여기서 이제 박스권 흐름 속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번에 이걸 뚫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 뭐 2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돌파하지 못했던 이 박스권이 이번에 정세균 총리 관련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이걸 이제 돌파를 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지난주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사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개각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사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대선 출마에 대한 이런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사전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따른 기대감에 먼저 선작용해서 움직였다가 막상 이제 사의를 하고 나니까 주가가 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좀 벌어졌던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었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목요일이죠. 4월 15일날 보면 사실 이 종목이 그렇게 투신들이나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종목이 아니에요. 투신들과 외국인이 들어오는 종목이 아닌데 얘네들도 사실 들어오는 수급들이 거의 단타거든요. 단타인데 요 부분들이 얘네들이 여기서 이렇게 사모은 거죠. 투신들이 한 30만 주 넘게 매수를 했었고 27만 주, 5만 5천 주 하면서 한 32만 주, 33만 주 정도를 사들였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계속 샀어요. 계속 사다가 지난주 목요일날 이날 깡그리 팔아버린 거죠. 깡그리 팔아버렸습니다. 투신도 한 30만 주 팔았고 외국인도 40만 주 팔면서 그동안에 모았던 거를 단기 시세 차익을 다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급락이 좀 찾아왔었죠. 개각이나 이런 부분들 이슈도 있었고 물론 아침 시초가는 6% 정도 올라갔어요. 이날 이제 3% 정도 떠서 장 초반에 6%까지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그냥 맥없이 주저앉아 버렸죠. 내려앉아 버리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 전에 외국인과 투신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날 이제 판 거죠. 4월 15일날. 그리고 나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세가 좀 꺾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고 여기서 이제 5일선도 깨졌고 11선도 깨져버린 상황이에요. 5일선과 11선이 같이 깨져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배 이상 한 3,000원대에서 8,000원대까지 뭐 이렇게 올라왔는데 2배 이상 상승한 시점에서 이제 5일선, 11선이 깨지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의 가격 조정이 당분간은 좀 찾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이 지난주 금요일 날의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장 초반에 일부 매도가 좀 있었고
추가적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 더 밀렸지만 앞서서 터진 거래량에 비하면 거래나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많이 하락을 했고 단기 상승세가 좀 꺾이기는 했지만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매도의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하락이 또 진정되면 재차 뭐 반등이나 이런 상승을 통해서 흐름들을 다시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 어느 정도 지난주 금요일에 급락을 만회해주는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또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동시에 재료나 이런 부분들도 아직 소멸된 건 아니죠.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제 뭐 대선 출마나 이런 부분들 한다라고 했고, 물론 지지율이 좀 낮긴 합니다만 뭐 그동안에 높아서 올라온 것도 아니기에 결국에 재료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보고, 수급적인 부분들도 다소 이제 아직까지는 다 털고 나갔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세력들이 좀 털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변동성하고 음봉에서의 거래량인데, 음봉에서의 거래량이 생각보다 별로 아직 없습니다. 그런 지난주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수반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대선 사이를 하면서 그게 오히려 이제 좀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상승을 또 많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조정도 분명히 좀 필요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바닥을 어디서 찍을 거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일단은 5,300원대 정도가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서 작용을 할 걸로 봅니다. 물론 여기까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5일선이 깨졌고 10일선이 깨진 상황에서 주가는 상승세를 마무리하고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을 찾아야 되거든요. 바닥을 찾아가는 또 과정이에요. 찾아가는 과정. 근데 아직까지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바닥을 좀 찍었다라고 볼 만한 근거가 아직은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이 종목에 대한 리뷰를 좀 찍긴 했는데, 이때 제가 이 자리를 바닥에 대한 근거로 봤던 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30m로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과매도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사실 뭐 가격적인 지지라인 이런 거 하나도 없었지만 뭐 이평선 지지 보고 가는 건 아니죠. 이런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 하나 보고 그래도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닥이 좀 마무리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보는 기준에서는 그런 근거가 조금 빈약합니다. 아직은. 그만큼 가격적인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하락을 멈출 수도 있고, 그런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과 저점이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확인이 필요하고, 대신에 아직까지 수급적인 부분이나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재차 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줄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닥을 좀 찾아가는 과정인데, 오늘도 하락이 좀 멈춰주고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고 낙폭을 좀 줄여주고는 있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뭔가 거래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크게 뭐 거래량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없기 때문에 바닥에 대한 신뢰도는 아직은 좀 갖기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사실 신고가예요. 수산중공업이 신고가고 뚫을 거 다 뚫어놓고 한 번 정도 좀 눌러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신고가 돌파 이후에 눌러주는 눌림목 찾으러 가는 그런 자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어디서 찍히느냐인데, 최대 빠지면 진짜 5,3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싶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좀 되돌려 나가는 그런 그림들 나오는지 한번 차분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여기서 갑자기 21선 지지받고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단기 상승세는 꺾였다는 거죠. 5일선과 11선이 꺾이면서 단기 상승세는 좀 꺾였기 때문에 다시 어디서 자리를 잡는지를 조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확인하는 그런 이제 과정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당분간은 이제 5일선 밑에서 짧은 이제 등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방 변동성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더 열려져 있다라고 보고, 설령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전에는 이제 5일선과 11선이 지지 라인이었다면 지금은 올라갈 때 5일선, 11선이 저항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마 5일선, 11선 근처에 가면 좀 저항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5일선 위로 올라타야 되겠죠. 이렇게 5일선 위로 올라타는 그림들,
주가가 5일선 위로 안착하는 그림들이 나와야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 멈추고 방향을 좀 턴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거든요. 그게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5일선 위로 다시 올라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닥을 잡아가는 시간적인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이 나오나 하락이 나오나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에 이제 좀 꺾였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제한적이고 하방 변동성은 최대 5,300원 정도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제 전략을 세워본다면 밑으로는 5,300원을 기준으로 뭔가 이제 전략을 한번 상황에 따라서 세워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라도 뭔가 이 종목을 뭐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는데 좀 뭔가 이렇게 좀 타이밍이 안 맞았다 그러면 반등을 통해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짧게라도 나와준다면 5일선, 11선 근처에서 조금씩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근처에서 비중을 좀 줄이거나 대응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도 수산중공업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도 이렇게 댓글로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적어드리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시황도 꼭 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2종목에서 많게는 3종목 정도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시면 되겠고요.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에 리딩을 계속해서 이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